아주 귀여운 수인 캐릭터가 있네요. 이거가 많이 쓰이는 요소이긴 해요. 딱 보니까 대충 봐도 약간 고양이 같죠? 코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고양이 캐릭터인데 여기에 플러스 갑옷의 형태를 입은 약간 베리에이션 된 캐릭터를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이런 거를 스타일적으로 나누자면, 여러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느낌의 그림이 되겠죠. 요런 거에서 우리가 캐주얼한 그림을 그릴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좀 신경을 쓰면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캐주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 쓸 때 뭐 어떤 변형과 뭐 과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일종의 이 그럴듯한 말로 데포르메가 강조된 스타일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뭐 한간에는 뭐 디폼 내지는 디포메이션 정도의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떤 비율 비례를 좀 재밌게 과장해서 강조하고 거기서 재미를 찾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리는 캐릭터의 외형 혹은 그 뭔가를 장착하기 전에 캐릭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캐릭터의 비율 변화에 따라서 장착되어지는 아이템들이나 쓰는 도구 같은 것들도 같이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사람은 좀 디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쓰는 사물이나 장비 같은 것만 디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 자체에서 오는 괴리감도 좀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캐주얼한 그림이나 캐주얼한 스타일에서는 우리가 이런 비율 변형이나 변화 같은 것들이 좀 강조가 많이 될수록 거기 안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실사 기반이나 혹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반실사의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런 개념에서는 강조되는 거는 실사 쪽으로 갈수록 이런 텍스처 기반의 디테일한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텍스처적인 느낌이 강조가 된다기보다 어떤 비율 변화나 변형적인 부분, 보여지는 어떤 모양새 변화 같은 것들에서 보여지는 재미가 좀 많은 것들이잖아요.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살려주면 얘가 조금 더 나타내려는 캐릭터를 더 재밌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림 그리면서 얘에 대한 특징을 잡은 거를 지금 보면, 여기선 과장된 꼬리 그리고 과장된 귀, 이거 두 개가 우리가 실루엣적인 요소에서 강조를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장을 함에 있어서 뭔가를 과장을 한다는 거는 뭔가를 변화를 많이 주겠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나는 이거를 그림 안에서 돋보이는 요소로 쓸 거야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요 귀랑 꼬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강조를 해서 보여줘도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귀를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배 정도 그냥 키워 보겠습니다. 왜 4배 정도 키웠냐면, 요 꼬리 크기랑 어느 정도 크기 비율을 같이 가져가고 싶은 제 마음인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줘 버리면 강조되는 게 귀랑 꼬리라는 게 확실해지죠. 그러면 이 디자인을 떠나서 지금 여기 안에 보여지는 실루엣 상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건 얘라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한다는 건 무조건 다 키워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귀를 키운 거겠지만, 예를 들어 아니야, 나는 작은 귀를 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정말 작은 귀를 해주는 게 좋아요. 뭐든지 좀 직관적으로 해주는 게 이미지 전달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얘기인데, 작은 귀를 하겠다, 작은 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래야
누가 봐도 작은 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 이미지적인 이거는 뭔가 좀 애매한 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상대적으로 내가 과장하려고 제시를 했지만 그것이 좀 제시한 것에 비해서 과장이 좀 덜 되어 있으니까, 과장을 하려고 했을 때는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느낌이 좀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작은 귀라면 작게, 혹은 큰 귀라면 크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때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캐릭터의 실루엣이 달라지게 되겠죠. 실루엣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면적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면적비. 그 말인 즉슨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뭔가 디자인적 요소를 만들어 가겠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디폼이 많이 들어간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플레이하는 캐릭터로 줄여놓고 본다면 디자인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뻔하죠. 넓은 면적 위주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직관성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든 변화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면적비가 달라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디자인적으로 뭔가가 추가가 된다거나 혹은 뺀다거나 할 때 당연히 눈에 보이는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디자인 들어가야 되는 면적도 달라졌겠죠.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커져서 여기가 메인이 됐는데 이것보다 나는 갑옷적인 부분이 조금 더 도드라졌으면 좋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난 상체충이야. 그래서 상체를 뭔가 강조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상체가 크려면 누구보다 커야 되잖아. 그쵸? 크다는 단어를 쓰려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가 됐어요? 얘랑 얘가 기준점이 됐죠. 그럼 상대적으로 얘보다 커져야 누가 봐도 이거는 되게 큰 갑옷이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키운다면 이제 큰 갑옷이 되는 거죠. 이래야 큰 갑옷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저는 제 의도는 얘랑 얘 크기 비율을 맞추고 싶어서 얘를 키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대되는 케이스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얘를 키웠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다른 실루엣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받겠죠. 대표적으로 연결선상에 있는 같은 상체의 큰 부피, 이 상체에서 팔에서 두 번째로 큰 부피를 차지하는 요 팔꿈치 부분에 영향을 좀 크게 받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강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강조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갑옷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해도 억지 쓰지 않으면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체충, 난 상체를 강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큰 면적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이것도 과장이 되겠죠. 줄이는 것도 과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도 뭐 아예 쪼꼬미하게 귀엽게, 무릎, 다리, 그리고 발. 자, 이것까지도 과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 더 과장을 해본다면, 만약에 저라면 이거를 더 상체 쪽으로 살리겠다, 실루엣을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자, 요런 식의 접근까지도 가능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비율이나 어떤 캐릭터의 크기 변화를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가져가면서 어색하지 않게 뭔가를 막 확장도 해보고 줄여도 보고, 그럼 디테일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내 임의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디테일한 뭔가를, 아까 이게 뭐 고양이가 그려져 있던 것 같은데, 그런 장식적인 부분이 뭐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눈에 보이는 이런 데 위주로 들어가주면 효과적일 거고요. 혹은 실루엣의 변화가 생겨서 뭔가가 추가가 된다고 할 때도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말한 대로 나는 이 캐릭터적으로 실루엣적으로 귀와 꼬리가 강조되는 캐릭터인데 상체충 캐릭터를 하겠어 라고 한 게 만들어졌나요? 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뭔가 장식적인 요소를 뭔가 넣겠어, 뭔가를 뭐 하겠어라고 할 때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죠.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겠죠. 대표적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는 것들을 추가를 한다면, 요 귀니까 당연히 귀걸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귀를 가리는 어떤 특정한 장식